부자는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아마 이 말을 들으시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평생 진리처럼 믿어온 성공 공식이랑은 완전 다른 얘기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도발적인 문장이 왜 사실에 더 가까운지, 그리고 진짜 부로 가는 길에 숨겨진 변수는 대체 무엇인지 한번 과학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의 이 말 좀 차갑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나는 왜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제자리일까? 하고 좌절해 본 적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게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99%라는 거대한 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만약에 말이죠. 이 운이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그 확률 자체를 과학적으로 높일 수 있는 거라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깨부셔야 할 신화인데요. 바로 노력만 하면 부자가 된다는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더 깊은 함정에 빠뜨리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공식은 참 간단했죠. 노력 더하기 시간은 성공. 근데 진짜 부자들을 연구해 보니까요. 이 공식에 아주 거대한 변수가 하나 빠져 있었어요. 바로 운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자들이 노력을 안 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노력만으로는 성공의 모든 조건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슬라이드 정말 중요합니다. 반사실적 사고라는 개념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그때 그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내가 왜 거기에 투자했을까? 이렇게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생각이에요.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근데 이런 생각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우리를 계속 과거에 묶어두고 내가 못나서 그래 라며 자책감만 키운다는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입니다. 아마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머리를 띵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여태껏 행복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보통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부자만 되면 진짜 행복할 텐데. 근데요, 순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심리학 연구들은 오히려 정반대를 가리켜요. 행복해야 버틸 수 있고 행복해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그 힘든 과정을 버텨내게 하는 연료인 셈이죠.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절망은요, 희망이라는 전구가 팍 하고 깨져버린 상태예요. 물론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새 전구로 갈아 끼우면 다시 불을 켤 수 있잖아요. 새로운 희망을 찾으면 극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망은요, 아예 전력 공급 자체가 끊겨버린 상태예요. 희망이라는 전구를 만들어낼 에너지조차 완전히 고갈된 거죠. 이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중앙심리보건센터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단순히 가난이나 실패 때문에 절망한 게 아니었어요. 평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더 이상 희망을 만들어낼 에너지조차 없는 상태, 바로 앞에서 말한 무망감 때문이었던 거죠. 희망을 품을 힘, 즉 행복감이 우리 생존에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가슴 아픈 데이터입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도핑 약물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단순히 근육을 키워줘서가 아니에요. 뇌를 속여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그 행복감이 고통의 한계치를 엄청나게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다른 선수들은 엄두도 못 낼 도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행복은 성공한 뒤에 얻는 사치품이 아닙니다. 성공으로 가는 그 험난하고 지치는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필수 에너지원, 바로 연료입니다. 먼저 행복해야 더 큰 노력을 할 힘이 생긴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좋습니다. 행복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알았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운을 만들어낼 것인지 그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운에 대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정확한 정의가 아닐까 싶어요. 운은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라 뭔가를 계속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툭 하고 얻어 걸리는 겁니다. 마치 비를 맞고 싶으면 매일 밖에 나가야 확률이 올라가는 것처럼요. 이 슬라이드가 바로 운을 만드는 설계도입니다. 아주 논리적이죠? 운을 잡으려면 확률을 높여야 하고, 확률을 높이려면 시도하는 빈도를 늘려야 해요. 그리고 까먹지 않고 이 빈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 우리는 그걸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와, 결국 운의 비밀은 바로 이 루틴이었던 거죠. 자, 그럼 네 번째 섹션에서는 방금 밝혀진 그 비밀, 즉 효과적인 루틴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고 시작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언제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싶으세요? 보통 기분 좋고 의욕이 막 넘칠 때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심리학의 대답은 많이 다릅니다. 정말 흥미로운 심리적 반전이죠?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요, 그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를 깨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굳이 어려운 도전을 시작해서 그 좋은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은 거죠. 반면에 모든 게 막 꼬이고 짜증나는 좌절의 순간, 바로 그 고통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강력한 동기가 새로운 루틴을 시작할 최고의 타이밍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큰 좌절은 큰 변화로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 말이죠.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큰 좌절을 겪었을 때 내일부터 하루 3시간씩 운동할 거야 같은 거창한 계획은 실패하기 마련이에요. 대신 팔굽혀펴기 5개 하기, 책 딱 1페이지 읽기 같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루틴을 여러 개 시작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중에 살아남는 루틴들이 결국 나를 바꾸는 진짜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모든 심리학적 개념들을 이제 돈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직접 적용해 보겠습니다. 돈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돈 그 자체는 단지 불안하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주는 불안 완화제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돈에 우리 가족 유럽 여행 자금, 내 서재를 만들 돈처럼 구체적인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그 돈은 행복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동력, 즉 행복 촉진제로 변합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에 맞춰집니다. 우리가 왜 그 힘든 루틴을 지속해야 할까요? 바로 그 이름 붙은 돈, 즉 나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돈의 목적, what이 행복이라는 연료, why를 태워서 루틴, how를 지속하게 만드는 이 완벽한 시스템이 완성되는 거죠. 이것이 결론입니다. 진짜 부자들, 그 부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불려나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왜 이 돈을 버는지,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돈에 분명한 제목을 붙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며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깁니다.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 매달 들어오는 그 월급은 그저 불안을 잠재우는 진통제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행복 촉진제인가요? 그 이름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